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가장 오래 하원 의원직을 지켜온 존 카니어스 의원이 오늘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니어스 의원은 최근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미성년자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짙은 로이 모어 엘라바마주 상원 후보는 대통령의 공식 지지에 이어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선거 자금을 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비즈니스 업계는 모어 후보가 당선돼 엘라바마주의 얼굴이 되면 국내외 사업 유치에 큰 타격이 될 것을 걱정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 공관 안전을 크게 염려합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대학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발언을 할지의 여부 때문입니다. 특별검사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뱅크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재정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케이크 가게가 동성애자 커플의 특별 주문 웨딩 케이크를 거부할 종교 권리가 있는지를 심의합니다. 스포츠 의류 판매업체 파타고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유타주 기념지를, 유적지를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구글 네이버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잡지 애틀란틱의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부터 약 몇십 분쯤 전에 나이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일했던 존 커니어스 하원 의원 88세입니다.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당장 은퇴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고 지금까지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성이 약 27,000달러를 받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하고 합의했었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내용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스커트에 이 의원이 손을 넣고 해서 다른 증인들도 있다 이런 전에 스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등등의 스캔들 끝에 결국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도 처음에는 의석을 가져야지만 되고 너무 오래 수십 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피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명 두 번째 정도가 나왔을 때부터는 이 커니어스 의원에게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물러나야지 된다, 사임해야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지역구가 미시건이기 때문에 미시건주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일단 당장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전화 인터뷰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이제 쭉 커니어스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이 커니어스 의원이 본인이 이 같은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업적을 훼손하지는 못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선에 You're 나가지. very confident in your legacy. You are today at this time, at this moment, in this period, preparing for your retirement, a date in which you are not prepared to announce at this moment.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청취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진행자가 한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yes라고 답합니다. Yes, I thank you for helping me get this into focus. I am retiring today. And I want everyone to know how 네, much today 이제 오늘 은퇴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라면서 본인의 아들을요, 이 존 커니어스 3세를 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공식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물론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의사가 권유를 했다 했고 오늘도 이제 병원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물러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그러나 사실은 이 뒤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또 아주 또 애매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묘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바로 이제 당장 은퇴하겠다고 밝힌 88세의 이하원 의원의 그레이트 네퓨니까 뭐 조카 아들 이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레이트 네퓨가 29살입니다. 그런데 그 미시건주의 현재 상원 의원이고 이 자리에 그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바로 내 아들을 그 자리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혐의를 받은 의원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공화당에서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8명인지 9명인지 저도 자꾸만 숫자를 잊습니다. 하도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또 어제는 그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로이 모어라는 엘라바마주 그 상원 후보로 나아가 있는 전에 그 엘라바마주 대법원장을 한 이 사람이 30대 때 본인이 17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데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로이 모어가 직접 뭐 축하 카드 같은 거죠. 이런 거 써주는 것까지도 증거로 내놨지만 이제 로이 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치르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헐리우드 그 액세스 헐리우드 그 테이프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의원들이 계속 그 공화당 의원들이 오린 해치를 포함해서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유타에서 함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했었던 것처럼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하는 특히 이제 그 복음주의 신자들은 그를 아무런 뭐 이런저런 증거가 나와도 계속 그 지지를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분명하게 그 공식 지지를 한 이후에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이제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로이 모어 후보 진영에 보내고 돈도 지원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꼭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특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 그 처음에 14살 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다음에 뭐 열 몇 살 거의 그 미성년자 아닌 18살 이상도 몇 명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나오고 나서 알라바마주의 그 공화당 의원회는 계속 로이 모어 후보를 지지했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의 그 상원에 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도 그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더니 주말에는 그냥 알라바마 사람들의 선택이다라고 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올인했지. 어린이들 성추행 혐의를 폭행 내지는 강하게 받고 있는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러니까 후원 세력을 받은 것이죠. 로이 모어 후보 그 이 특별 선거가 지금 그 법무장관으로 간 그 자리 그 제프 세션스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그 오리네치 의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밋 romney 원래 이 밋 romney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그 선거를 치러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사이가 풀어져서 본인이 이제 국무장관을 하고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타워까지 가서 인터뷰도 받고 트럼프 타워였던가요? 골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무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밋 romney가 다시 원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로이 모어 후보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미국의 그 공화당의 100명 중에서 한 50명 남짓되는 그런 하나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유타의 오리네치 그 상원의원은 강하게 그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픈투비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이 여자예요. 여잔데 그 여자가 뭐 44살이니까 뭐 결혼을 해서 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나 롬니 맥데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제 전폭적으로 로이 모어 후보를 지원을 해야지 되잖아요. 로나 롬니 맥데니엘은 역시 그 라스트네임이 두 개인 그 가운데 하나가 롬니잖아요. 롬니 그 밋 롬니의 조카예요.
조카니까 그 밋 롬니의 아버지가 조지 롬니잖아요. 예전에 미시간의 주지사를 했던 아무튼 그 손녀가 되는 거죠. 밋 롬니에 대해서는 그 조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뭐 다 그 알라바마의 선택이고 공화당의 선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 모어를 지지할 때는 나는 그 상원의원 로이 모어가 필요하다. 뭐 세금 개혁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다. 왜냐하면 12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지금 그 상원안, 하원안이 세금 그 개혁안이 감면안이 다 통과가 됐지만 최종적인 표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비즈니스 하면은 정말 뭐 대통령이나 공화당 못지않게 친비즈니스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알라바마의 비즈니스 업계가 지금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사의 끝에 보면은 결국은 이 그 알라바마주의 2명 상원 의원 가운데서 1명이 로이 모어가 된다면, 그러면 알라바마주의 얼굴이기도 하고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얼굴이기도 하는데, 미국 공화당과 알라바마주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어린아이잖아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14살이면 정말 어린아이죠. 어린 소녀를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 본인의 집에서 자동차에서 뭐 어떤 소녀는 멍들게도 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굉장히 그 신빙성 있는 그런 그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미국의 공화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세계에서 미국 각 지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계는 알라바마주에 굉장히 그 악재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업계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보다는 원래 그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에 현재 이제 그 상원 대행을 하고 있는 루터 스트레인지를 지지를 했지만, 그가 이 로이 모어에게 지고 나서는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로이 모어를 지지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알라바마주의 많은 그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은 상원이나 하원이나 다 로이 모어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리처드 쉘비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날 다른 사람 이름을 라이딩 캔디데이트로 해서 써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도 미국에서 시애틀 말고 제2의 아마존 본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알라바마주도 뭐 버밍햄 굉장히 이 아마존을 유치하고 싶어 하죠. 아마존의 제2의 본사가 생기면은 5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알라바마주가 굉장히 그 뭐 항공이라든가 그 밖에도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뭐 현대도 거기 가 있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나 해외의 그 투자를 굉장히 지난 25년 동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람이 주의 얼굴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인 그 덕 존스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비즈니스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금도 올려야지 되면은 올려야지 된다고 하고, 규제도 필요하면은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비즈니스 업계에서 그를 지지할 수도 없고, 현재의 지금 누가 이길까는 알 수가 없습니다. Real Clear Politics, 뭐 비교적 조금 중간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로이 모어 후보가 2.5%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당파가 없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토스업이라고 하고요. 누가 앞서가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버스비라는 은퇴한 해병대 대령도 지금 그 본인 그 라이딩 캔디데이트로 나가 있기는 한데,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는 1997년 이후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그 주입니다. 복음주의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그 로이 모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동성결
결혼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적대적이잖아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이제 보수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성전환 화장실이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성전환한 사람들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게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하는 법안이 그 이제 통과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콧을 했어요. 특히 이제 빅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뜨거워 하면서 이건 아니지. 살고 봐야지 하고 다시 법을 바꿨죠. 텍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좀 비슷한 케이스를 당했는데 그래서 알라바마주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그 걱정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당장이 아니라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6년이고 한번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이름 인지도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당선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엘라바마를 수십 년 대표하는 얼굴이 로이 무어라는 어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가운데서 일부는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덕 존스 후보 같은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KKK단 수십 년 뒤에 예전에 그 흑인 교회에 불을 질러서 소녀들을 숨지게 했는데 잡히지 않았던 그 KKK단원 2명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소했었던 그런 그 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성추행 혐의가 짙은 사람이냐 사이에서 일부 공화당들은 특히 이제 공화당에도 젊은 공화당 협회가 있잖아요. 유스 공화당 협회의 전 의장, 프레지던트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속으로 공화당에서는 지금 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엘라바마주의 공화당에는요 아주 그 강경한 규칙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어떠한 이유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놓으면은 앞으로 그때부터 6년 동안은 공화당의 어떤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 룰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엘라바마주의 공화당 사이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굉장한 그 혼란과 걱정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그 사회상의 변화예요. 아직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미국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그것도 아주 그 특별한 그 성향의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응 안 되는 것이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법조계에서 다 그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공화당, 원래의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연방대법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그 행정명령이요. 이민과 관련해서 그것 이제 세 번째였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도록. 대부분 이제 무슬림 국가고 나머지는 노스코리아, 베네수엘라는 뭐 그 나라의 그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별로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노스코리아도 상징적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뭐 오지 않으니까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시리아, 리비아, 이란, 체드, 소말리아, 예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 여행 금지한 것 이제 허용이 아마 집행이 되겠죠. 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우스운 이유로 여기 금지 목록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뭐 체드가 종이가 모자라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국무부에 비자와 연관된 것이니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뭐 여권 뭐 예를 들어 사본을 보내라 했더니 이 종이가 모자라서 새로 그 찍는 여권을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못 보내서 여행금지 리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아무튼 대통령이 몇 번 그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 대통령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아마 오늘 그 시작을
했죠.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케이스를 심의하기로 했는데 케이크 가게가 이거 조금 약간 그 디테일한 그 부분이 있어요. 케이크 가게가 기본적으로는 종교를 이유로 동성애자 커플의 특별한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가? 콜로라도주의 케이크 가게 그 주인입니다.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마스터피스 케이크라는 그 빵가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심의가 고소가 되고 있는데 이 케이크 가게 그 주인의 변호사는 우리 그 미스터 잭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존중한다. 인종이 됐던 종교 뭐 성적 취향까지도 다 존중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파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사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주문하는 케이크, 그 특별히 주문하는 케이크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벤트에서 뭔가 그것을 그 축하하는 것을 표시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의 종교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그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소한 사람은 그 남자 동성 결혼 이미 했나요? 하는 사람인데 콜로라도 주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콜로라도 주 법에 따르면 모든 커스터머는 이제 그 동등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디 가서 물건 사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를 팔면 우리 결혼식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급 법원에서는 이 고소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그 닐 고서치 특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미국의 그 인디언 부족들이 고소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이 고소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조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 기업의 뒤에 들어가 보면 그런 그 기업의 철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파타고니아라고 뭐 산에 다니시는 분이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 파타고니아에 딱 접으면 작은 손 한 손에도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옷인데 펴면은 그 얇은 것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하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팔지만 저희 동네 가까이에도 이 파타고니아 스토어가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산 적은 없지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었던 유타주의 그 모뉴먼트요. 유적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임기 마지막에 지정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주 오랜 동안 인디언들이 이 땅은 우리 그 선조들의 여러 가지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등등 해서 개발을 막는 거예요. 유적지가 되면. 어제 130만 에이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언론 보면 150만 에이커도 되고요. 130만에서 150만 에이커 정도 되는 것에서 거의 이제 그 Bears Ears National 그 모뉴먼트를 트럼프 대통령은 85% 줄인다. 그럼 15%만 그냥 개발을 막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왜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일에 이것 해라 저거 해라 관여를 하는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했고 유타주의 83세인 오린 해치 하원 의원도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유적지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때로 이렇게 유적지를 줄이고 뭐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국립공원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도의 그 전임 행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그 모뉴먼트를 85%까지나 줄이는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소송이 돼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인디언의 뭐 나바호부터 뭐 호피, 뭐 나바호 네이션이요. 그런 곳이 당연히 그 소송을 하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대통령이 뭐라고 써 있던가요? 대통령이 우리 땅을 훔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뭐 파타고니아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상징성인 그 지역적인 상징성도 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그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한다는 것이 내추럴 사이드에서요. 파타고니아의 그 철학이니까 아주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대통령이 우리 땅을 훔쳤다고 파타고니아는 아주 작게 써놨는데 눈에 아주 확 띕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타고니아의 CEO가 이 사람이 그 파타고니아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하려고 싸워왔다. 특히 그 유타에 그것도 이제 보호하려고 싸워왔다. 유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디안 그 부족과는 특히 그 호피, 그 나바호 부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2번 부딪히네요. 지난번에 그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 의원을 포카혼타스라고 나바호 부족들이 2차 대전 중에 뭐 암호 해독하고 뭐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했었던 몇 분들을 뭐 백악관에 초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런 행사를 하는 때 대통령이 갑자기 그 스크립에 없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오래 계셨습니다. 뭐 의회에는 다른 의원들이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대통령이 인디안 부족을 굉장히 그 낮게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몰상식하다 하고 나바호 네이션의 회장인 러셀 그 베이아예 씨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번에 다시 그 유타주의 그 모뉴먼트 베어스 이어스 내셔널 모뉴먼트를 줄인다고 해서 다시 또 그 나바호 네이션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뭉쳤습니다. 대통령이 포카혼타스라고 한 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인디안 피는 없으면서 어떤 그 대학교 들어갈 때는 아니고요. 대학교는 그 러커스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커스 법대, 텍사스 법대, 휴스턴 법대, 또 펜실베니아 법대, 나중에 이제 95년도에 하버드 법대까지 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종신 그 석좌 교수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받습니다만 학교 들어갈 때라기보다는 학교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갈 땐 16살 때 너무 그 토론도 잘하고 해서 장학금 받아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연애해서요.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편과 연애해서 그 남편이 IBM 그 직원으로 텍사스에 올 때 공부하다가 그냥 왔어요. 텍사스로. 그때 이제 텍사스의 그 우주항공국과 연관이 되는 일을 했었는데 IBM에서 그 이후에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 대학에서 법대 강의를 하고 하다 하버드에 갔는데 하버드에서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교수들과 얘기를 할 때 내가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오클라호마 그리고 델라웨어 부족에 피가 섞여 있다고 들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는 그 무슨 그 본인이 법률 그 리스트예요. 디렉토리에 소수인종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뭐 그 인디안이라고 써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하버드 법대 그 교수로 채용될 때 어떤 내가 인디안이라고 거기에 얘기를 하고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가 봅니다. 물론 인디안 피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돼요. 뭐 어떤 그 족보학자가 36분의 1인가 32분의 1인가 great 마덜계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존 할머니 뭐 이렇게 되면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그래서 인디안 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것은 또 그 확실치가 않은 게 워낙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그랬고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것에 특히 이제 뱅크럽시 법 이런 것에 그 박사 논문도 그렇고 여러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애매한가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포카혼타스라고 이렇게 그 대통령과 함께 설전을 오고 가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앞으로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오겠죠.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2020년 전에 사람이 나올 텐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도 지금 초선 의원이지만 그 가운데 여성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이제 포카혼타스라고 그 비난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거짓말했다고요. 왜 피도 섞이지 않으면서 정말로 실제로 지금 확실치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소수인종에 대한 특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의 네이버 얘기를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도이체뱅크까지 이제 그 특별검사의 손길이 소환장 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러시아 사태와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할 때의 한 그 절차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몇 주일 전이래요. 독일의 그 도이체뱅크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재정 기록에 대해서 이제 다 밝혀라 하는 그 소환장을 발부를 했다는데 그게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것 그리고 미국의 은행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융자를 해주기를 원하는 은행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도이체뱅크가 그 몇 안 되는 은행 가운데 하나다. 뭐 로이터와 여러 언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똑같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3억 달러 이상을 도이체뱅크에 트럼프 대통령이 꽂는가 봐요. 그래서 이 돈이 도이체뱅크의 이게 러시아와의 돈 세탁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이게 또 뭐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죠. 이 특별검사는 자신의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만요. 러시아 선거 개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미국의 그 민주당이에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맥심 월터스 의원이 여러 번 도이체뱅크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 됐는데 특별검사가 했으니까 뭐 그 되겠죠. 다른 그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스타일에 좀 은행이 맞지 않아서 그 좌절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끊어왔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큰 그 부동산 프로젝트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 독일의 도이체뱅크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자신과 가족의 재정 상태에 손을 대면은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아무런 잘못한 것 없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별검사가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은 그냥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전해드리지 않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특별검사 측에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피터 그 스토작이라는 FBI의 특수 요원 아주 그 베테랑 그 수사 요원이 결국은 뭐 해고되고 말았잖아요. 터미네이트 된 건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까지만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텍스트를 동료와 함께 그 교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취재가 아니라 수사에서 배제됐다 했는데 지금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제임스 코미가 그때 굉장한 그 뉴스거리였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말로 부주의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슨 뭐 그 위법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나중에 조사받고 나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 FBI 국장이 그렇게 대국민 연설을 한다는 것도 미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그 뭐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요. 대단히 부주의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터미네이트된 그 피터 스토작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박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뉴스입니다. 네, 한국의 구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대통령이 지금 브레이킹 뉴스를 하죠. 잠시 들어볼까요? The more popular it becomes, and I think the end result will be even better. We had a choice. We could have gone directly for a vote, and we decided that let's put it into the conference and let's come out with something where everything is perfecto.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his group of wonderful Republican senators is here. 뭐 특별히 브레이킹 뉴스도 아닌데 타이틀을 브레이킹 뉴스라고 달아서요. 물론 뭔가 한두 가지를 얘기를 주긴 하겠지만 지금 백악관에 대통령이 그 상원 의원들과 함께 그 모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의원들과 모이든지 내각 사람들과 모이면 항상 저렇게 그 기자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고요. 또 특별한 게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구글 네이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구글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서 그 돌파구를 찾을까 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선 관심이 있으신 뭐 미국에 살고 계시던 한국에 살고 계시던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간추려드리기만 할게요. 시간상. 가장 큰 서치 엔진 그 포털 네이버가 딱 그 본사에 들어가면은 이모지가 네이버 그린 색깔이잖아요. 그 메시징 앱 라인이 딱 그려져 있고 완전하게 디자인된 도서관도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처럼 네이버도 저널리스트들과 긴장이 어느 정도 있고 스스로 저널리즘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인기 있는 그 포털 사이트잖아요. 두 번째가 다음이고 그래서 네이버도 애플 뉴스처럼 이렇게 게더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85%가 온라인에서 뉴스를 그 받아서 이게 이제 돈과 정치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원스톱 그 뉴스 소스기 때문에 124개사와 그 인링크 파트너십을 하고 돈도 조금 그쪽에 그 주고요. 500군데는 언페이드하고 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4,000만 이상을 그런 그 뉴스 소스원들에게 주는데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돈은 가만 보면은 이제 2016년도에 거의 27억 원, 27억 달러가 되겠네요. 2조 9,900억 원 가운데서 $4,000만, 27억 달러에서 $4,000만 정도만 주면은 이게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러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맨 위에 올라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그 돈 문제는 앞으로 그 균형 있게 하겠다 해서 뭐 $700만 어디에 투자하고 $300만, $1,000만 추가로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했고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랭킹을 그 조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번 최근에 했잖아요. 축구협회 비난 기사에 관련해서 축구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뭐 어떻게 했다 하고 그 밖에도 많이 그 의심을 받는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나쁜 기사를 별로 그 위에 많이 그 안 올려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아무튼 그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사과는 했는데 한국인들이 23%가 개별적인 뉴스 미디어를 23%만이 믿기 때문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포털 사이트가 아주 그 조절을 해서 그 랭크를 위에 오랜 시간 걸려놓으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저널리스트와 기업과의 연관 같은 것도 여기서 지적을 했고요. 삼성 장학생들이 이제 저널리스트에 많다 하면서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수에서는 네이버가 너무 그 진보에 가깝다고 하고 진보에 이득을 준다고 하고 진보에서는 네이버가 보수에 이득을 준다고 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그 로봇을 이렇게 시켜서 로봇가 뭔가를 하게 해본다는 건데 지금 20명 뉴스의 편집인이고 15명 엔터테인먼트, 15명 스포츠의 그 편집인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네이버가 돈이나 이런 그 조정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 네이버의 모델이 세계 미디어 업계의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워낙에 그 한국에서 크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사이트도 아니고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잡지 애틀란틱 같은 데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겠죠.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바마에 우리는 그 민주당 의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국방대학교에 가서 과연 뭐 이거 좀 연기한다 했는데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국무부에서 정말 난리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터키에서도 다 경고를 하는데도 그렇게 할 경우 예루살렘은 이쪽의 성지이기도 하고 저쪽의 성지이기도 하는데 팔레스타인이 벌써부터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예전에도 어떤 그 반무슬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벵가지 리비아 미국 대사관 공격당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 것인가 이런 걱정 굉장하답니다.